바로 시작할게요. 딱 30분 뜨겁게 가볼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인스타그램의 프로필을 세팅하는 거가 왜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외국 계정을 많이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이 외국 계정들을 보면은 뭐 고객을 사로잡는, 소위 말해 팔로워를 많이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매력적인 프로필 세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매력적인 프로필 세팅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팔로워를 얻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그 이제 마케팅 퍼널상으로 우리가 컨텐츠를 발행을 해서 고객이 궁금증을 느껴서 우리 프로필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그 방문한 이후부터는 우리의 프로필이 얼마나 매력적인지에 따라서 팔로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예전에 이렇게 보다가 동기부여 컨텐츠인가 하고 들어가 봤는데 필라테스 협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그 프로필의 계정의 결과 또 만드는 컨텐츠의 결이 조금 맞아야만 팔로우까지 클릭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이제 쓴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딱 클릭해서 프로필 안에 들어가 봤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 막 프로필이 좀 엉망이다. 혹은 진짜 소개글에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고 이름이 약간 그냥 내가 진짜 이름을 써놨다. 어떤 계정인지 말해주지 않는 그런 느낌이다. 그렇다면 고객이 와서 이 공간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무리 맛있는 커피를 만든다 하더라도 재래시장 구석탱이에 막 쥐들이 다니고 막 청결이 안 좋은 그런 곳에서 팔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가 프로필을 세팅한다라는 건 조금 공간을 좀 예쁘게 꾸민다라는 거고, 소위 말해 그러니까 예쁘게 꾸민다라는 말이 정말 무슨 인테리어 하는 것처럼 예쁨이 아니라 고객이 봤을 때에 이 공간이 무엇을 위한 공간이고 왜 존재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공간이 바로 좋은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프로필을 세팅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바로 프로필 사진입니다. 프로필 사진.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필 사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잘 안 바꿔요, 이상하게. 근데 여러분들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 정말 진지한 정도가 정말 한 60%나 70%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필 사진을 겸사겸사 한번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을 찍으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고객한테 보여지고 싶은 이미지에 맞게 프로필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여권 사진 찍으러 가서 막 이렇게 귀 드러내고 사진 찍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좀 전문가로서 어떤 느낌을 제시하고 싶다. 혹은 조금 젊은 느낌으로서 뭔가 제시하고 싶다. 그런 거에 맞춰서 옷이나 코디나 여러 가지들을 조절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프로필 세팅은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밖에 없어서 심지어 가서 찍는 사진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일기 들으신 분 중에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피트니스 선생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약간 여성 CEO스럽게 사진을 찍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어떤 방식이 굉장히 주요했고 제가 알려드린 것도 아닌데 혼자서 컨셉을 잡고 찍으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피드에서 뭔가 그런 운동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더라도 사진에서는 전문성이 드러나는 게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문성이 나타나는 사진을 찍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한 발자국만 더 나가 볼게요. 자, 그럼 프로필 사진에서 전문성이 드러나는 프로필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이 인스타그램 자체가 일종의 브랜드의 개념이고 이 브랜드가 만약에 제품과 컨텐츠 서비스를 생산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뭔가를 구매하게 하는 힘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이건 뭐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브랜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고객이 지갑이 여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신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라는 것은 전문성에서 주로 많이 오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필 사진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개글이던 피드에선
전문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페이서스 코리아 계정만 보시더라도 지금은 하이라이트를 많이 숨겼지만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팔로워들이 뭐랄까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이라이트도 만들어두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이 출간이 됐으니까 소개글 세 번째 줄에 뭐 책 아하아달의 작가 이런 식으로 전문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문성은 꼭 드러나야 되고 제 생각에는 프로필 사진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필 사진을 좀 찍어두시면 좋고 또 이게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코멘트하고 싶은 부분은 좀 뻔한 것들을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제가 생각하는 가장 뻔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하시는 분들 이제 그 인스타 거의 필수로 운영을 하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올리시는 사진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혹시 그런 거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찍으신 바프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딱 올리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조금 뭐 비슷비슷한 거는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피하는 법을 제가 조금 전달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프로필 사진을 찍을 때 몸매를 드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얼굴이 드러나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확장돼서 나오는 게 맞고 그리고 얼굴이 잘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보통 원 안에, 이제 라방 보시는 분들은 이제 참고해서 들으세요. 이제 원 안에 얼굴이 거의 한 60% 좀 크다. 어쨌든 얼굴만 봤을 때, 정말 한 40~50% 정도는 차지할 수 있고, 소위 말해서 이목구비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얼굴이 크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프로필은 그런 용도예요. 그리고 그 정도 돼야만 우리가 보는 그 핸드폰 안에서 이 사람의 이목구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할 땐 좀 이상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얼굴이 어느 정도 사이즈여야 된다는 거예요? 라고 하면 왜 옛날 우리 시골이나 이제 요즘도 있죠. 왜 그런 얼굴 이렇게 간판에다가 아주머니 할머니 얼굴 이렇게 딱 드러내고 장사하시는 그런 거 기억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멀리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얼굴이 좀 큼직하게 나올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뭐 로고나 캐릭터나 뭐 상관은 없지만 프로필 사진을 조금 더 활용하려면 사진이 들어가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프로필 사진에서 여러분들 꼭 시그니처 컬러를 드러내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뒤에 노란색 배경, 소위 말해 후광 같은 노란색 원을 넣었고 또 뭐 빨간색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초록색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그니처 컬러를 하나를 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브랜딩적 관점에서 우리가 뇌에다 각인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컬러예요. 그래서 이 컬러를 좀 잘 활용하시고 곳곳에 배치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곳곳에 배치하라는 말은 전체에 깔란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시그니처 컬러는 전체에 배치할수록 효과가 나는 개념이 아니에요. 스타벅스도 초록색이 5%인 것처럼 우리도 시그니처 컬러가 곳곳에 드러나야 되는 그런 거지 이게 막 배경에 전체에 깐다고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에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요. 네, 너무 길게 하면은 그러니까 일단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프로필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아이디 설정이에요. 자, 아이디 설정은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한글로 검색을 할 수 있지가 않아요. 그쵸?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알파벳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벳 안에서 여러분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소위 말해 뭐 업계나 혹은 핵심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마케팅 계정이다, 마케터가 운영하는 계정이다 하면 영어로 마케터를 써 있는 거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이다 그러면 피트니스가 들어가 있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피트니스 언더바 땡땡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쵸?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그냥 진짜 일상 개인 계정이거나 아니면은 저희처럼 아예 브랜드 계정처럼 페이서스 코리아만 딱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도 처음에는 비즈니스라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비즈니스 언더바 페이서스 코리아라고 했었고 그거를 바탕으로 로고를 만들어서 초창기에는 운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를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아이디를 사용하실 때는 내가 드러내고 싶은 핵심 키워드 하나, 그리고 내 이름, 요렇게 두 덩어리 정도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고, 제가 세 덩어리도 본 적이 있기는 하고 세 덩어리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세 덩어리까지는 저는 절대로 가지 마시라고 하고 싶고, 한 덩어리나 두 덩어리 내에서 끝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덩어리라는 말은 언더바로 구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덩어리 아니면 두 덩어리, 여기서 끝나셨으면 좋겠고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 키워드는 뭐 필요하시면 영어 뭐 단어 사전 같은 걸 찾아보셔도 좋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름 설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한 줄로 내 계정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줄로 내 계정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줄로 내 계정을 정리한다는 게 이렇게 제가 한마디로 딱 얘기해버리면은 진짜 어떻게 하라는 거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사실 막상 얘기를 듣고 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느껴지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한 줄 정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꼭 넣으셔야 하는 건 여러분들의 계정의 핵심 키워드예요. 예를 들면 페이서스 코리아의 핵심 키워드는 성공, 이런 것들이죠.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겟층으로 하는 어떤 고객군들을 적어주셔도 돼요. 제가 아시는 분은 MZ세대, 뭐 요런 단어들을 씁니다. 결국은 이 계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름에 드러낸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한 문장을 만들 땐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의 개수의 한계가 있고, 그 키워드를 잘 선정을 해서 잘 이제 조사를 넣어서 조합을 하면 됩니다. 저희 계정 같은 경우 예시를 조금 들어드리면은, 당신을 위한 맞춤형 성공 인사이트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뭔가 너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제공할게 라는 당신을 위한 이런 거였고, 저희의 군집은 딱 MZ세대라고 보기 어려웠어요. 왜냐면 40대 50대 분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라는 키워드를 넣은 거죠.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1대1 맞춤형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개념을 넣어서 맞춤형이라는 단어를 넣었고, 성공, 그리고 인사이트 이렇게 넣고 발을 세운 다음에 이제 페이서스 코리아를 붙여버린 거죠. 물론 이거는 정말 많이 변화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바꿔도 되고, 저희도 지금까지 오면서 거의 5번 이상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정의하는 한 줄 페르소나를 저는 꼭 이름에 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정하실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가시는 것들을 감안하고 조금씩 수정하시면서 문장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한 하나의 문장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계정의 성장과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름 설정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예외사항은 여러분들 다른 계정 보실 때 이름을 그냥 짧게 해두시는 경우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법도 나쁘진 않으나 가능하면은 이름에 넣어주셨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고객이 우리의 프로필을 방문한 이후에 사진을 본 이후에 가장 먼저 쓰여져 있는 굵은 글씨가 바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줄 요약을 뭐 엉망으로 해두실 게 아니라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제공할 건지에 대해서 한 줄로 가볍게 써주시면 되고, 꼭 문장이 아니어도 되고 키워드만 적당히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뭔가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다양한 것들을 좀 시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넘어갈게요. 이름 설정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시선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면은 바로 소개글 1, 2, 3, 4 총 4줄을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1, 2, 3, 4 네, 1, 2, 3, 4, 4줄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 4줄을 작성할 때 제가 이제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순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줄, 고객이 이름을 보고 내려와서 첫 번째로 고객이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고객이 이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들 간의 관계,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팔로워들 간의 관계가 여러분들 되게 유의미한 관계고 찐친을 대하듯이 베프를 대하듯이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비즈니스적 관계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고객이 내 계정을 팔로우했을 때는 팔로우하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하다못해 부업 계정 같은 것들 보더라도 나한테 홍보를 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첫 번째 소개글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개글 1, 첫 번째 줄에는 고객한테 무엇을 제공할 건지, 고객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거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줄로 이제 내려가 볼게요. 두 번째 줄 같은 경우부터는 비교적 많은 자율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의 성과를 적으셔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 제가 많이 다른 계정을 본 결과 두 번째에서는 이렇게 너를 위한 혜택을 우리가 컨텐츠와 서비스로 제공할 건데 어떻게 제공할 건지를 적어놔요. 예를 들면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9시에 업로드됩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운영하시는 다른 브랜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적어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어떤 목표나 바람 같은 것들을 적어 놓으시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줄은 비교적 자율성 있게 여러분들이 적으실 수 있는 것들을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연계 아이디 저희 뭐 인스타 교육 계정 같은 것들 간간히 올리는 거를 적어두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고민이 되실 때 억지로 혹시 적어야 된다면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적어야 할 것이 없는데 적어두게 되면 오히려 고객이 실망할 수도 있어요.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보단 자연스러운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세 번째 줄로 가면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들 계정이 제공하고자 하는 혜택이 있잖아요. 그 혜택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를 뒷받침해주는 여러분들만의 경험 혹은 전문성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전문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꼭 수상 경력이나 대회 막 이런 것들일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뭐 출강을 했다거나 몇 명의 사람들과 소통을 했다거나 뭐 이렇게 숫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고유한 경험 결국은 여러분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퀄리티를 어떤 검증해 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전문성을 현재 어제 밤에 바꿨는데 뭐 책 아하아달의 작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여기서 제공하는 어떤 글 컨텐츠의 밸류에 대해서 제공을 하는 거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전문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주시면 좋고 가능하다면 권위를 드러내는 수준까지 여러분의 압도적인 전문성을 드러내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권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결국은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계정의 색깔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혜택, 서비스, 제품, 컨텐츠와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여러분들의 실제 컨텐츠, 이게 모두 하나로 쫙 꿰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이 하나 퍼즐을 4개씩 줍는 거거든요. 여기 위에서 하나 4개 5개를 딱 주었을 때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돼서 빛이 짱 나게 되면 고객은 팔로우를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스 하나하나를 유의미하게 완벽한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일관성이라는 측면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는 계정에 한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전제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요즘은 잘 안 보는데 초창기에 이야기 나눴던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고 저는 관심 있는 분야가 뭐라고 하셔가지고 뭔지 쓰라고 하셔가지고 적어봤는데 이 적어놓은 걸 보니까 너무 다 다른 3가지 분야를 적어둔 거예요. 뭐 운동이면 운동, 일상이면 일상, 카페 리뷰면 카페 리뷰 이 3가지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정은 일단 한 가지 어떤 메시지만 담고 있어야만 하고 그 메시지에 맞춰서 이 전체가 좀 따라 내려와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소개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잠깐 네 번째 가기 전에 잠깐 정리하면은 라방분들은 이게 화면이 없으니까 첫 번째는 소개글 1에서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무엇을 제공할 건지를 적으셨어야 됐었고, 두 번째는 어떻게 제공할 건지 연계 아이디 같은 거를 적어두시면 되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만의 권위나 전문성을 적어두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네 번째는 당연하게도 링크 유입입니다. 여러분들 링크로 유입하셔야 돼요. 뭐뭐뭐뭐 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라고 꼭 써주셔야 돼요. 그죠? 자, 이 링크 유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느끼고 있지 않지만 이 링크 유입이 왜 중요하고 왜 링크를 클릭하라 라는 행동을 유도하는 말을 굳이 써야만 하냐면, 그리고 이거에 왜 한 줄 전체를 하려 하냐면 결국 인스타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이 수익화를 시키거나 팬을 만드는 거라고 가정했을 때 그 수익화를 위해서 고객이 클릭하도록 하는 첫 번째 관문 역할이 바로 프로필 링크고요. 두 번째는 팬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고유한 커뮤니티로 흡수시키기 위한 첫 번째 행동 유도가 바로 링크를 클릭하세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뭐 지갑에 혹은 통장에 계좌에 뭐 돈이 입금이 된다면 그것은 무조건 링크를 클릭하세요부터일 거예요. 외부 고객이 유입되는 그 순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링크로 유입하세요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링크가 무엇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이 링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때 꼭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말은 잘 안 하지만 이거는 하지 마세요라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블로그 전체로 유입시키거나 여러분들의 유튜브 전체로 유입시키려는 행위는 저는 가급적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면 무조건 효과가 없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도적으로 구독자나 어떤 이웃을 늘리려는 어떤 의도가 엿보인다면 그 어떤 고객도 여러분들을 딱 보고서 막 우와 대박 이러면서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블로그 유입이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했던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컨텐츠를 봤는데 이게 너무 궁금한데 인스타그램의 한계상 캡션에는 2200자밖에 적지 못하고 카드뉴스에는 다 담을 수 없어서 더 많고 디테일한 자료가 필요할 때 블로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특정 기간 안에 뭔가를 모집하거나 고객이 꼭 가져야 하는 정보를 전달해야만 할 때 블로그로 유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유입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블로그 링크를 그대로 인스타그램에 박는 게 아니라 링크트리나 뭐 리틀리 이런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딱 분류해서 정리돼서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 링크를 클릭을 해보지만 연구차 대부분 블로그, 유튜브 유입이에요. 근데 저 그거 볼 때마다 왜 이걸 해놨지? 하나도 안 궁금한데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 블로그에 뭐가 있는지 고객이 알지도 못하는데 클릭을 하라고 하면 당연히 안 들어갈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뭔가 고객한테 액션을 취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 액션 뒤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고 친절하게 전달을 해도 클릭을 해줄까 말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안에 블로그와 유튜브에 대한 니즈가 강력히 없는 상태라면 아마 링크 연결은 정말 무의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강하시는 분들께 개인적으로 권하는 거는 단톡방 한 개를 운영해보는, 가상으로 운영해보는 경험을 하시라고 꼭 권하고 싶어요. 단톡방 운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정말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운영, 팬을 운영하는 것들, 그것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오늘은 뭐 얘기하지? 단톡방 죽었는데? 라는 암담함을 간접적으로 좀 느끼게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왜냐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스타에서 뭔가 흥하시기 위해서는 단톡방 운영은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는 몇 가지 활동 중에 하나인데 그것들이 어색하시다면 저는 강제로 좀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톡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유의미한 내용을 전달하시고 혹은 뭐 그날의 뉴스나 흥미로운 기사거리를 던져주시거나 아니면은 참가하신 분들과 함께 뭐 하루 물 마시기 챌린지를 한다 하더라도 뭔가 그들의 삶을 개선해 줄 수 있는 활동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들은 그런 활동과 단톡방 체류 시간,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양,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파워가 돼서 아주 서서히 느린 속도로 여러분들을 향한 팬심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톡방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뭐 컨텐츠를 올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저희의 컨텐츠와 단톡방 활동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팔로워들의 삶을 더 낫게 해준다는 목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물론 책을 소개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죠. 하지만 애초에 받을 때 의미 없는 것들은 하지 않는 거죠. 제가 직접 쓴 게 아니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것처럼 홍보도 유의미한 홍보로 이제 걸러주셔야 되는 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계정을 프로필하고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신다는 건 내가 컨텐츠를 소비하던 입장에서 내가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고, 내가 뭔가 제공하게 된다면 마치 이제 저도 이게 아기가 있지만 그런 어떤 내가 돌봐줘야 되는 대상들을 하나씩 돌봐주듯이 그들을 좀 케어하고 그들이 훨씬 더 나은 어떤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는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마인드셋이 없으면 내가 컨텐츠를 올리고 나서 왜 반응이 없어? 이게 되게 좋은데 내 메시지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니들이 몰라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 중심의 메시지, 나 중심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게 인스타그램 운영에 굉장히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고객을 섬기는 고객은 왕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컨텐츠와 단톡방과 어떤 댓글의 멘트와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고객 중심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인스타가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어떤 기법보다 진짜 마인드셋을 통한 어떤 매력적인 프로필 세팅, 좋은 컨텐츠로 인스타그램에서 승부를 하시기를 굉장히 권하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내시느냐는 사실 저는 관심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진짜 속도는 중반부부터예요. 중반부터 어느 속도를 내느냐가 굉장히 핵심이기 때문에 초반부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래 걸리시는지 신경 쓰지 마시고 꾸준함과 존버로 일단은 꾸준히 뚫어가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뭐 라방도 지금 계속 50분 정도 계시고 뭐 이렇게 들어와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인스타그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요. 다만 내가 그만한 규모를 갖추지 못해서 이 파급력을 느끼는 임계점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임계점을 느끼기 위해서 한번 느끼게 되면 그 뒤는 생각보다 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셔도 정말 이해합니다. 쉬운 길은 아니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계신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꼭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컨텐츠 고민하셔서 인스타그램으로 뭔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만 보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프로필 세팅은 여러분들 한 번쯤 고민을 하셔서 세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그 결론만 조금 몇 가지 남겨드릴게요. 프로필 세팅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해본 바 강의를 통해서 뭔가 지금처럼 제가 전달드리는 정보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시게 되세요. 그리고 왜냐면 어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도 되게 필요하고 내가 이 계정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뭘 원하느냐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이야기를 듣고 프로필 세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나를 잡고 딱 15분, 20분만 카페에 가셔서 음료 한 잔 딱 시키시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핵심 키워드,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인지 여러분 자체에 대해서 정말 한 10분 정도만 몰입해서 탐구하시면 그 안에서 당연하게 여러분을 설명하는 한 문장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문장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직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하기에 준비가 되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카피라이팅적 훈련이 필요하신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단기간 안에 많은 팔로워들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느낀 거지만 인스타그램을 정말 파급력 있고 또 고민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우리가 유의미하게 사용하지 않아도 결국 흘러가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프로필 세팅에 시간을 쓴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고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고민하시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조금 이제 고민하셔야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결국 유의미한 고민이라는 거. 뭐, 코칭을 만약에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코칭을 받으시면 제가 조금 적어드리기는 하고, 제가 다 잡아드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기도 하고 또 그렇게까지 거리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참에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라는 거를 즐겁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SNS는 중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어하게 되면 자꾸 싫어하는 사람이 내 근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매일매일 고통받고 나는 왜 중독이 됐는데 못 벗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기왕 인스타그램 할 거면 인스타그램을 조금 진심으로 좋아하기 시작하시고 아, 여기서 있으니까 참 좋다. 여기서 있으니까 유용한 정보가 많다. 여기서 있으니까 참 삶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을 유의미한 것으로 전환시키시고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인스타그램을 전환시키시면 인스타그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뭔가 움직일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같은 계정들도 긍정적인 계정이고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플랫폼을 좋아하시면 그 뒤는 또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잘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프로필 한번 해보시고 혹시라도 라방 이거 보시고 나서 네, 소리가 안 들려요? 네, 라방을 보시고 나서 뭐 프로필을 한번 했는데 아 이거 잘했나 궁금하다 그러면 저한테 한번 DM으로 보내봐 주세요. 제가 뭐 디테일하게 다 잡진 못하겠지만 간단한 코멘트는 제가 잊지 않고 꼭 답변하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제가 DM을 한 개도 안 빼놓고 다 웬만해서는 답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아쉽게도 8월에는 원데이 클래스나 뭐 마스터 클래스나 둘 다 없어요. 제가 온라인 클래스를 촬영해야 돼서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9월에 하게 되면은 또 클래스에서 또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